안녕하세요. 조인씨 윤드림입니다. 쇼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을 전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론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직접 살펴보는 게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VPC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플라스크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쇼타임에서는 이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쇼타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와 RDS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간단한 플라스크 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EC2 인스턴스에 설치하고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웹 브라우저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럼 웹 콘솔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EC2 인스턴스가 있어야겠죠. 어제 만든 VPC에 EC2 인스턴스를 설치하고요. 여기에 플라스크 앱을 설치할 겁니다. 먼저 EC2를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VPC로 이동해서 저희들이 EC2 인스턴스를 올릴 VPC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VPC는 MyFVPC죠. 이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EC2로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런치 인스턴스가 있고요.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하면은 인스턴스 생성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인스턴스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MyWeb 서버 0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EC2에 설치할 OS 이미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 중에서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테스트를 할 거니까 프리티어, 그러니까 공짜로 지원되는 가장 간단한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키페어 설정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인스턴스가 올라오면은 SSH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Create New Keypair를 누르시고요. 키페어 이름은 뭘로 할까요? MyWeb Server SSH 이렇게 할게요. 키페어 타입은 RSA로 선택하면 되시고요. Private Key 파일 포맷은 PEMKey로 하시면 됩니다. 자, Create Keypair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트워크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에디트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VPC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VPC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MyFVPC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브넷이죠. 서브넷은 저희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전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이니까 0123 2번 아니면 3번에 설치하면 되겠죠. 저희는 2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기 있네요. 10.2.2.0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스턴스가 올라올 때 퍼블릭 IP를 줄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이네이블 할게요. 물론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퍼블릭 IP가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연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네이블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인스턴스가 올라오고 나서 인스턴스에 작업하기 위해서 한번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IP를 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라우팅 테이블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이지만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이고요. 방화벽 설정은 이거는 호스트 레벨의 방화벽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크릿 그룹은 방화벽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허용한 IP 포트 외에는 모두 다 막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MyWeb 서버, MyWeb
그리고 SG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SH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SSH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고 소스 타입은 anywhere 할게요. anywhere라고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트렌즈 22번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룹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설정하면 되고요. 스토리지는 일단은 루트 볼륨 하나만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프로덕트 레벨에서는 새로운 볼륨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테스트니까요. 어드밴스 디테일은 지금은 사실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닫을게요. 그 다음에 숫자는 하나로 하고요. 런치 인스턴스 하면은 인스턴스가 쭉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로드 밸런스는 없고요. EC2 인스턴스만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에 SSH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라우팅 설정을 바꿀 겁니다.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 차이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로만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 00.0.0.0 룰에 있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RDS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스탠다드 크리에이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MySQL이죠. MySQL 버전은 MySQL 8.0 사용하겠습니다. 템플릿은 프리티어를 사용할게요. 프로덕트는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템플릿인데요.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고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전개가 되어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프리티어를 하겠습니다. 테스트이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식별자는 MySQL DB면 될 것 같네요. 접속 계정과 패스워드는 마스터 유저네임은 어드민으로 하고요. 패스워드는 8자 이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타입 설정하는 건데요. 앞서 저희는 프리티어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프리티어 타입인 T3 마이크로 타입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지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가용 영역 그리고 가용 영역도 필요가 없죠. 커넥티비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EC2를 미리 설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직접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될 VPC는 어딨냐? MyFVPC죠. 그리고 DB 서브넷 그룹, 저희가 사용할 서브넷 그룹은 MyFDB였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퍼블릭 액세스는 NO로 하겠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전개하기로 했었죠. 방화벽 설정인데요. 새로 만들어 줄게요. 방화벽 파이어 시큐리티 그룹의 이름은 MySQL DB S0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용 영역은 처음 시작할 가용 영역이고요. 2A 선택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정은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은 패스워드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RDS는 전개되는 즉시 기본적인 매트릭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대신 과금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additional configuration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리고 네, create database 하면은 생성이 되는데 이름이 중복된 게 있네요. MySQL DB 하지 말고 MyAppDB로만 하겠습니다. create 하면은 패스워드가 틀리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안 되네요. 네, create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이름이 MyAppDB였죠. 여기 생성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죠. 드디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아직 로드 밸런스는 없고요. 나중에 EC2 인스턴스가 두 개가 이 서브넷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MySQL은 여기 있고요. 이 두 개의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시큐리티 그룹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시큐리티 그룹을 수정하러 가보시죠. 커넥티비티 앤 시큐리티에서 여기에 시큐리티 그룹이 있네요. 아까 저희가 만들어뒀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아무런 설정도 없을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요. 인바운드 룰을 설정하겠습니다. 인바운드를, 즉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설정입니다. 지금 룰이 아무것도 없네요. add 룰 해서 자, 3306이니까 MySQL 있네요. 있고 3306 포트에 대해서 아까 설계에 있던 내용 있죠. 10.2.2.0의 24비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번도 3306에 10.2.3.0이었죠. 3.0의 24비트에서 세이브 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설계에 있던 대로 두 개의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RDS를 설치했고요. 그럼 EC2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RDS에 접근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접근할 인스턴스는 이거죠. 그리고 폴리 IP가 여기 있네요. 카피를 하고요. 터미널을 띄워 보겠습니다. 터미널에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펜 파일이 있죠. SSH 하고 IP를 그대로 하면은 네, 연결이 안 되네요. 이게 왜 연결이 안 될까요? 그렇죠.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인스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프로덕트 환경이라면은 VPN으로 접속하거나 혹은 베스천 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프라이빗 서브넷을 그냥 퍼블릭 서브넷으로 변경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키텍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저희 아키텍처죠. EC2 인스턴스가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패션 서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션 서버는 사실상은 그냥 인스턴스예요. EC2 인스턴스고요. 여기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패션 서버를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자원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중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 라우팅 테이블 있죠.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 여기에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연결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즉 프라이빗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RDS DB 정보를 읽어보겠습니다. RDS 대시보드로 이동하시고요. 저희가 접근할 DB가 MyAppDB죠. 여기에서 엔드포인트 여기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 이게 데이터베이스 주소입니다. 카피를 해주시고요.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MySQL 아까 이게 어드민이었죠. MySQL이고 호스트 이름이 요거였죠. 하면은 패스워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연결이 됐으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count.py이고요. 카운트를 업데이트하거나 현재 카운트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get count는 카운트를 리턴을 하고요. put counter는 현재 카운트에 더하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일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count이고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터미널로 들어가겠습니다. MySQL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mycount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table count in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값을 하나 넣을게요. into count에 일단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와 볼게요. 네,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세팅이 됐네요. 그럼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플라스크를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PyMySQL은 MyS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있죠. 유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를 쭉 등록하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count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핵심적인 함수가 있죠. get count에 대해서는 select count, from count에서 현재 카운트를 읽어와서 리턴하는 일을 합니다. put count는 업데이트하고 있죠. count 플러스 1을 해서 count 업데이트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8081 포트로 바인드를 하고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EC2 인스턴스에 올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피를 해왔고요. 먼저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야 되겠죠. 현재 우분투 리눅스에는 파이썬 3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3.104이니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인스톨을 좀 해야 되겠죠. 플라스크하고 PyMySQL을 인스톨 해야 됩니다. PIP를 이용해서 인스톨 할 거고요. 먼저 파이썬 3 PIP 패키지를 다운로드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스크를 인스톨 할게요. 인스톨 플라스크. 그 다음에 PyMySQL을 인스톨 합니다. 다 설치가 됐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8081 포트로 바인드가 됐네요. 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너무 작네. 이 정도면 되겠죠. 다시 연결을 해서 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get으로 로컬호스트에 8081의 카운트죠. 그럼 현재 카운트가 리턴 될 겁니다. 100이 리턴 됐네요. 하고 하면은 카운트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업데이트 됐고요. 다시 get을 하면은
101이 돼야 되겠죠. 네, 잘 작동되는 걸 확인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테스트는 로컬에서 테스트를 했죠. 이제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원격에서 접속하려고 하면은 현재는 접속을 못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네, 예상했겠지만 시큐리티 그룹, 즉 방화벽 때문이죠. 방화벽 설정을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오픈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EC2 대시보드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인스턴스에서 작업할 인스턴스는 MyWebServer 01이죠. 여기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MyWeb 시큐리티 그룹 SG죠.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인바운드 룰이 있는데 22번만 오픈되어 있죠. 따라서 8082를 오픈해 줘야 됩니다. 인바운드 룰에 add 룰 해주시고요. 커스텀 그리고 TCP 8081 누구나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0000/0으로 해주시고요. 세이브 룰을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방화벽이 오픈됐으니까 이쪽 원격에서 서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테스트이고요. 지금 로컬에서 이제 이거는 제 PC에서 원격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콜하고 get IP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081 카운트라면은 네, 잘 가지고 오는 거 확인되네요. 풋다운 테스트 해볼게요. 네, 오케이 잘 되고요. 오케이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원격에서 테스트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오늘 강좌를 마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표준 VPC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올려서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크 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MySQL을 실행을 했고요. 앱과 연동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들 작업을 하면서 시큐리티 그룹, 즉 방화벽 설정도 함께 수행을 했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변경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실상 퍼블릭 서브넷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즉시 인스턴스로 통해서 AP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에 ELB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사용자의 요청은 인터넷 게이트를 거쳐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리고 ELB까지 가는 이런 정식적인 어떤 경로를 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EC2 인스턴스 한 개였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인스턴스를 배치해서 완전한 로드 밸런싱 환경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VPC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ELB를 이용해서 가용성, 확장성, 보안, 도메인 이름을 설정하는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joinc.help@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